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2024년 1월경에 자살률이 급증을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댓글로 급증한 자살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외국에 비해서 한국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 압도적 1위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참 슬프게도 출산율은 세계 압도적인 최저, 자살률은 최고인, 그런 정말 암울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슬프죠. 출산율하고 자살률은 이제 한국의 미래를 잘 보여주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하는 지표이기도 하니까요. 우선 이제 좀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자살 현황을 좀 보니까 이번 1월에 갑자기 왜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부분을 아주 짧은 순간에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국이 왜 자살률이 높은가에 대한 생각을 일단은 먼저 해보게 됐어요. 성별 및 연령대별 자살 현황을 보면요. 전반적으로 일단 자살률이 매우 높은데 보통 이제 10만 명당 자살하는 인구 수로 이제 보통 통계를 내잖아요. 근데 이제 자살률이 매우 높고 외국에 비하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높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일단 대체적으로 연령이 늘어날수록 자살률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요. 무엇보다 봐야 될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성의 자살률이에요. 이게 예외 없이 세대에 따라 급증하는 모형새를 보이는 데다가 여성에 비해서도 거의 전 세대에서 높고 30대 이후부터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30대도 여성의 거의 2배, 40대도 2배 이상, 당연히 50대도 거의 3배에 가깝고 60대도 그래요. 60대는 3배가 넘죠. 70대, 80대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결과적으로는 예외 없이 세대에 따라 전부 자살률이 높긴 하지만 그 중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게 남성이다.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20대도 남성의 자살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30대부터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벌어지는 수치를 보여주는데, 특히 어떤 부분에 눈이 갔냐면은 30대부터 격차가 벌어지는 점에 대해서 눈이 갔어요. 여성분들의 자살률은 20대, 30대, 40대, 50대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60대 되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남성의 자살률의 경우에는 30대부터 여성과 차이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남성의 자살률도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은 3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남자의 경우에는 사회에 낙오자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결혼 문제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결혼하기 어려운 남성분들이 많은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 어떤 기준치가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20대 때 경쟁을 토대로 30대 때 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개인 자기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은 10대, 2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러니까 1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20대를 결정하고 20대가 어떻게 보내느냐가 30대를 결정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계속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 게 이제 30대 때부터예요. 근데 전반적인 이제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은 실제로 30대부터 남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시작한다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보다 정신적 문제로 자살을 하는 원인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 자신의 삶에 대한 무력감이나 또 약간 경제적인 원인도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30대부터 이렇게 증가하고 여성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30대인데, 이때가 대부분 한국 남자들이 사회적 평가나 이런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실제로 취약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떤 거냐면,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들은 강해야 한다는 정신적 기준치나 사회적 요구치가 본격적으로 발현되는 시기가 바로 30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남자들이 정신과 치료를 머뭇거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에 삶의 격차에 따른 낙오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30대이기 때문에 자살률이 급증을 하고요. 이때 어떤 조기 개입,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치료나 이런 것들의 조기 개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좀 복지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살률 통계는 아니지만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남성의 재해율이 일단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망재해만 일단 놓고 볼게요. 사망재해만 놓고 보면은 2022년의 기준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2113명, 그러니까 여성이 110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요. 당연한 게 남성이 위험직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여성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위험직종에 근무를 하는 게 남성이고 그만큼 어느 정도 위험한 근무를 감수하고서라도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살 원인 통계를 보면요. 일단은 1위는 정신적 문제, 그 다음에 2위가 경제적 문제로 조사됩니다. 당연히
노인이실 경우에 경제적 문제가 좀 더 높게 나오고요. 젊은 시절에는 정신적 문제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자살률 통계를 보면서 가장 극적으로 자살 케이스를 줄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은 결국에는 낙오된 남성에 대한 복지 확대예요. 근데 저도 복지 확대를 좋아하진 않아요. 복지 증대를 무분별하게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제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으니까. 다만 그래도 복지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출산율 증가랑 자살률 방지예요. 이쪽에는 돈을 써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건 당연한 건데 남성의 자살률이 전체 한국인의 자살률 중 대부분을 차지해요. 전 세대에 걸쳐서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분들에 대한 타겟팅 정책보다는 우울한 남성분들에 대한 타겟팅 정책이 훨씬 더 자살률을 줄이는 데는 유효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사람이 이제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우울증이나 이런 거에 따른 자살을 정말 0에 가깝게 0의 수치에 가깝게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올더스 헉슬리의 이제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서 소마라고 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먹여서 강제로 약물 주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완전히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 자살자 비율을 봤을 때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약간의 남성 타겟팅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게 생각이고요. 저는 아까 이제 산업재해라든지 남성 자살률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진짜 사회적 약자는 여성에게 많은가 남성에게 많은가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진화심리학적,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역사상 소모되는 자원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모되는 남자라는 책도 한번 참고해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사회적 약자는 여성보다는 남성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극단값이 여자가 남자보다는 적다. 그러니까 반대로는 남자가 극단값이 더 많다. 이런 개념인데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하는 거는 또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상대적으로 많고 또 반대 약자 측에서도 보면은 남자가 여성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비율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심각한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여성보다는 남성이 많은 것으로 제가 통계를 알고 있고 지금 오늘 다루는 자살률 통계로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살률을 전반적으로 줄이려고 한다면은 여성분들에 대한 복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자살률 감소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인 남성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고 타겟팅 복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미래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이뤄낼 수 있는 의지를 다질 만한 희망 섞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남성에 대한 기본적인 미래 방향성과 또 남성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자살률 감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 총선에도 양당을 다 봤는데 확실히 여성에 대한 정책 공약이 남성보다는 좀 더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뭐 여성이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시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아까 이런 자살률 통계나 산업재해 통계 같은 걸 볼 때마다 실제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객관적 통계로 봐야 되지 않는가. 사회적 약자의 비율 중에서 가장 취약계층은 오히려 남자분들도 꽤 많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과 자살률이 어쩌면 본질이 같다는 생각도 해요. 저는 사회에 대한 믿음과 희망 저하 그리고 개인의 무력감이나 절망감을 보여주는 지표가 출산율하고 자살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출산율의 경우에도 당연히 여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죠. 뭐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성에 대한 또 지원을 했을 때 오히려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수십 년간 지금 계속해서 출산율 관련 정책이 여성분들이 조금 더 육아를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물론 저도 알아요. 뭐 현실에서 완전히 법대로 이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알지만 어쨌든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책을 짜왔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남성이 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늘려보는 방식 이런 것도 출산율 증가에 조금 더 새로운 방향성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20대, 30대, 40대 계속해서 이제 자살률이 증가를 하잖아요. 이거에는 여러 가지 아까 이런 뭐 남성에 대한 정책적 복지나 이런 부분에 좀 미비도 있겠지만 그 젊은 층에 대한 정신적 지주나 이끌어줄 만한 멘토가 될 만한 어른이 한국 사회에 별로 없다.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거는 과거부터 좀 문제의식이 있었던 건데 아픔에 공감해주는 어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대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에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른도 많지가 않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인생에서 고통은 저는 반찬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통이 있어야 성숙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공감이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삶에 대한 성찰이나 논의가 상당히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변하게 하고 삶에 대해서 잘 버틸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점은 우리나라 교육 중에 이런 성찰식의 교육, 그러니까 삶의 의미나 삶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끔 하는 교육이 매우 드물다. 입시를 위한 공부, 대학을 보내고 뭐 이런 공부는 있지만 삶에 대한 담론은 제 경험상도 그렇고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에 저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편이에요. 즉 이렇게 교육을 하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정신적 토양이 좀 부족하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원인, 구조적 원인으로 분석하는 게 요즘에는 다 트렌드고 사회과학적 분석이니까 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타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삶에 대한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장도 외국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특히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사람들과 굉장히 쉽지가 않죠. 이게 뭐 일종의 정치병처럼 보이기도 하고 혐오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화적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한국 사회를 진단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살률을 보면은 어떤 나라보다 사실 지금 삶에 절망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은 나라죠. 근데 무엇보다 삶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도 만나기 힘든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주변 인맥이 있는 환경도 드문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과나 이런 거에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에 대한 지원도 확실하지 않은 게 한국 사회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편이고 뭐 정책적이나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에 대한 정신과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더 늘려야 되겠지만 교육 문화부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릴 때부터 삶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제 책을 봐야지만 삶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듯이 삶에 대한 고민을 하려면 경험이든 지식이든 재료가 필요해요. 이게 독서가 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좋은 어른이 될 수도 있는데 주변에 좋은 어른이 없다면 이런 재료가 될 만한 이야기도 듣기가 어렵다. 근데 한국 사회에는 멘토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분위기상 이런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기가 어려운 사회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부분이 자살률 관련해서 증가하는 데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제 생각이니까 뭐 옳은 정답은 없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